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대박으로 이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 이진원의 정지민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상서가 헤딩 승부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후차권 정지민을 넘어서 박상서가 들어왔습니다. 정지민이 3차권 진입했는데 쌍승식이 160.9배라는 후차권에서 좀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도 전영기가 유리하다 하지만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고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래의 윤우신, 김지식까지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 음성과 현장 특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성래, 윤우신, 김지식 순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11배에다가 3쌍은 41배까지 배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명 우스컵 경주도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이 다소 좀 불안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우스컵 크다 말씀드리면서 강자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입니다. 어느 한쪽의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영교, 강진남, 정현수, 배수철, 이진웅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영교, 강진남, 정현수, 배수철, 이진웅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윤우신, 윤승규, 정영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3코너 지점에서 저측에 나섰던 정영교가 대열을 무리 없이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한, 강진남, 주석진, 한재호, 임진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한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살짝 잡았고 이를 틈타 강진남이 그대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수, 장경동, 성정호, 김용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정현수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승, 배수철, 박상훈, 박훈재 선수가 호흡을 맞춰 협공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수철이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박상훈, 박훈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지민, 송정훈, 고종인, 김두용, 이진웅, 송승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지민의 선행원, 이준웅이 4코너 지점에서 저치기로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두용은 거리를 버리고 출발하면서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영교, 강진남, 정현수, 배수철, 이진웅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저측이 나서다가 외선으로 밀려났었던 양이천, 강진원의 견제에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은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이천, 박상훈, 김주원, 주윤호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이 박상훈을 달고 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상훈이 힘을 쓰고 양희천이 몰고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4번을 비팝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하고 2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3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3번을 믿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보다는 3번 양희천이 먼저 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은 먼저 힘을 썼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저측에 나서려다가 오히려 견제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희천 금일만큼은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아무래도 좀 힘을 쓸 생각보다는 마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희천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진원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7경주 강진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원하고 정지민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박상소가 머리 승부 펼쳐나가면서 몸싸움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아쉽게도 박상소가 들어오면서 후차권에서 160배라는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준원의 컨디션, 몸 상태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란 점에서 전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지민이 때리고 이진원이 몰고 가고 김근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양희천이 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이 후미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 승부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 발휘 나가게 된다면 양희천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파업이라고 한다면 1번은 3번과 호흡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이라는 거 봐서는 양희천 아무래도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희천이 박상훈 믿었다가 박상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정지민이 때려주고 이진원이 막혀 나가고 김근영이 후미권 털어버린다면 양희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중배당 가능성이죠. 6번하고 4번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비파업 선수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지민이 때리고 6번이 추입해 나가는 이진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근영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 6번, 4번, 6번, 2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이 전이라는 것은 봐서는 다리가 좀 무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금일만큼은 양희천 승부욕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6번 쪽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솔직히 이진웅이 작년 그랑 12월달 초에 낙차 사고 당한 이후 너무나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올해 첫 출전하다 보니까 전일 좀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김동의 선행, 이진웅이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김태현까지 견제 나가면서 비법 안승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진웅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비록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고종인이 힘을 써주고 최민호가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법 라인 연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윤호신하고 주석진, 여기에 공민규, 김용태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전영규가 고전하게 된다면 광명 우스컵 10경주 때 윤호신이 선행 나서고 조성래가 추임 나서면서 김지식까지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 속보랑 음성 정보를 통해서 조성래, 윤호신, 김지식까지 3차권까지 보내드려서 쌈쌍 41배까지 깔끔하게 적중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금일 윤우신이 반격에 나서게 된다면 이진웅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종인이 있기 때문에 이진웅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정하고 수성 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는, 4번이 2번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비팝 라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호신이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이죠. 4번, 5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비팝 라인 쪽 4번과 2번 쪽에 4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2번, 4번, 6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정인이 때려준다면 이준웅이 쉽게 견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우신이 주석진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준웅이 고정인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파업 라인이죠.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태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파업 라인이죠. 5번하고 7번,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하고 5번하고 3번은 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진웅 전일 봐서는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2번, 5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민호가 마켓 나간다면 착승권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5번하고 7번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진웅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배당 가능성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인정하고 2번하고 5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진남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강진남 박상은 뒤에 다 달고 저측이 나섰는데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재호는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고, 박상선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태훈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과 똑같이 강진남만 바라보는 선수들이 많죠. 강진남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박상훈이 때려줬었다면 강진남 좀 쉽게 풀어나갔었던 것 같은데, 강진남이 직접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경주가 힘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김두용하고 함동주, 강진원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함종주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이 먼저 자리 잡게 된다면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진남이 덮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덮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김두영이 전일 시속감 자체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진웅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 김두영이 때려주고 강진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강진남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진원이 견제하니까 양희천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득점은 강진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진원이 김두용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복승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두용이 때려주고 다시금 6번이 몰고 와서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강진남이 고전했었고, 반면 강진남은 양희천까지 제압해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원이 김두용을 활에 나갈 수 있고, 전반적인 몸 상태는 강진원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강진남 아무래도 강진원은 반드시 우승을 찾아 나가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3번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6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이 전일은 죽 썼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 상남팀 후배죠. 한재호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 전일 대단했습니다. 직선에서 몸싸움 깔집 펼쳐나가면서 헤딩을 한번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직선에서 추위까지 나서려다가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후차권에서 160배라는 대박을 만들어냈었던 박상서, 강진남하고는 18기 동기생에다가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뭔가 훈련 상태, 준비 상태가 좋은 박상서라는 점에서 3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1과 3.5입니다. 3.2라고 3.5는 강진남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원의 선전 가능성 쪽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뒤집기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어미태를 중심으로 정하전하고 송정훈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김태한을 중심으로 박훈재, 장경동, 임대승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라인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하전과 송정훈이 자리 잡고 견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태한이 과연 임대승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 본인이 직접 힘을 쓰면서 박훈재와
장경동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하전도 선행감이나 몸 상태,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하전이 힘을 쓰고 이를 어미타가 몰고 가고 송정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보다는 송정훈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가져가고 싶어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 입장에서는 우승하기에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김태환 견제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하전 활에 나가되 넘어서고 송정훈이 후미권 견제 나가는 4번과 6번 쪽을 먼저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환 아주 뭐 극과 극입니다. 머리 칠 때는 확실하게 머리 치고 머리 치지 못할 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태환,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승부욕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훈재가 밀착 막혀 나가거나 김태환이 넘어서게 된다면 장경동이 쫓아 들어가면서 파업 라인이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3하고 7-5죠. 7-3하고 7-5 경주권 정도는 김태환 놓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3, 7-5는 파업 라인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5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미태 머리냐 김태환 머리냐를 놓고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의 승부욕 때문에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임대승보다는 정하전이 어미태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작전적에상 유리한 상황인 만큼 4-6 경주권, 4-7 경주권 7-3하고 7-5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정하전이 때려주면 비파업 라인 완승이죠. 4번, 6번, 7, 2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파업 라인입니다. 7번, 3번, 5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족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태환보다는 아무래도 어미태가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9번강하고 조성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9번강 김동관 경주를 펼쳐나가기에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배수철, 조성래, 윤승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구본강하고 김동관이 서둘러서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구본강 대단했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딱 잡으니까 넘어섰죠. 구본강의 뒷자리를 막혀 나갔었던 어미태가 차신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막혀 만족하면서 구본강 괴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본강이 지금 현재 의정부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김동관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만났어요. 그 점 때문에 구본강이 힘을 써주고 김동관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이 나오느냐 막혀 만족할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관 결승 가기 위해서는 구본강을 넘어서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9번강의 시속감이 좋다면 김동관이 막혀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입에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죠. 7번과 1번 복승 중심 까지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관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노련한 조성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전용규가 고전하게 된다면 조성래와 윤우신, 조성래와 김지식 광명우스컵 10경주에서 노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11배랑 3쌍까지 권해드렸었죠. 41배까지 좋은 배당까지 만들어냈었던 조성래, 아무래도 김동관의 뒤를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9번강이 희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 김동관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 1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7번,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더군다나 배수철이라는 희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래가 이를 몰고 가고 김지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1번 믿다가 7번까지 함께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번이 힘을 쓰면 조성래 칼추임 나온입니다. 전일도 윤호신 활에 나가면서 추임 나섰던 조성래입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김지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번하고 3번이죠. 6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3하고 6, 4는 아무래도 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7번과 1번 쪽 우선하실 때 복숭 중심 7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1경주입니다. 전영규가 전일 때렸습니다. 시속이 안 나왔어요.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영규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영규 입장에서는 박성순,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전영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정현수 입장에서는 임진섭, 윤진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영규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진섭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현수가 임진섭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창용이라든지 윤진철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영규 입장에서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려서 죽섰던 전영규, 금일은 저치기 승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승부욕은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영규 전일처럼 또 고전하게 된다면 좀 공격적인 승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노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수 입장에서는 4번 임진섭을 할애 나가면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동관에게 완벽하게 타이밍 뺏기면서 고전했었던 정현수예요. 그 점 때문에 금일은 저측이 나서고 임진섭이 막혀 나가는 작전, 윤진철이 정현수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엔 동반 입상이죠. 7-4하고 7-6입니다. 7-4고 7-6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전영규가 전일 죽섰기 때문에 더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 4번, 7번, 6번, 7번, 4번하고 7번, 6번 파업 라인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임진섭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현수가 파업선들이 힘을 쓰고 전영규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영규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3번 박성순이 밀착 맞게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송승현이 17기 동기생이고 충청권 연합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송승현이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성순이 밀착 막혀 나가며 쫓아 들어가는 비법 라인 쪽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7번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7번이 주도하고 파업선들 1번이 넘어섰는데 7번이 버텨내는 작전,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3하고 1-7이죠. 1-3, 1-7은 전영규가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나올 수 있는 경주권이라는 점에서 1-3, 1-7, 1-7과 1-3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영규가 전일 때렸는데 12초 뜻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수가 내선 잡고 임진섭, 윤진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영규 힘 한번 못 써보고 전일처럼 꼬랑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전영규가 아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영규가 가면 박성순과 협공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채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